제9회 여포는 왕윤을 도와서 역적을 죽이고 이각은 가후의 말을 듣고 장안을 범하다. 그때 동탁을 넘어뜨린 사람은 바로 이유였다. 이유가 황급히 동탁을 부축해 일으켜 서원 안으로 들어가서 좌정했다. 동탁이 물었다. 자네가 어쩐 일로 왔는가? 제가 마침 부문 앞까지 왔을 때 대감께서 역증을 내시어 후원으로 여포를 찾으러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급히 들어오려니까 마침 안에서 여포가 달려나오며 태사가 날 죽인다 하고 외치기에 제가 노여움을 좀 풀어드릴까 하고 황망히 후원으로 뛰어들어가다가 그만 모르고 대감과 부딪힌 것이니 이런 황송할 때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역적놈이 감히 내 애희를 희롱하다니 내 맹세코 그놈을 살려두지 않겠다. 그것은 대감께서 옳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초장왕이 절영지회에서 자기의 애희를 희롱한 장웅의 죄를 묻지 않았더니 그 뒤 초장왕이 진나라 군사한테 포위되어 그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장웅이 죽을 힘을 다해 구해주어 마침내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하옵니다. 이제 초선으로 말씀드리면 일개 여자에 지나지 않고 여포로 말씀드리면 곧 대감의 신복 맹장이 아닙니까? 만약 대감께서 이번 기회에 초선을 여포에게 내어주시면 여포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반드시 죽기로 대감의 은혜에 보답하려 할 것입니다. 대감께서는 부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탁은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어 자네 말도 지당하니 내 한번 생각해 보지 라고 해서 이유는 물러나왔다. 동탁은 후당으로 들어가 초선을 불러서 물었다. 내 어찌하여 여포와 사통하느냐? 초선이 울면서 대답했다. 첩이 후원에서 꽃을 보고 있노라니까 여포가 벼랑간 들어왔지요. 첩은 깜짝 놀라서 몸을 피하려 들었는데 여포가 태사 대감의 아들인 나를 피할 것이 뭐요 하면서 화극을 들고 첩의 뒤를 쫓아서 봉의정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첩은 아무래도 그가 불량한 마음을 품고 나를 겁탈하려 한다는 걸 알고 연못에 몸을 던지려고 했는데 그놈이 달려들어서 껴안고 놓질 않았어요. 바로 생사지간에 있을 때 마침 대감께서 와주셔서 요행히 위태한 목숨이 살아난 거예요. 내가 너를 여포에게 내어줄까 하는데 내 생각이 어떠냐? 초선은 소스라치게 놀라 울면서 첩은 이미 이 몸으로 귀인을 섬긴 터에 이제 갑자기 종놈에게 내어주겠다 하시니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이런 욕을 보며 살지는 않겠어요. 하고 말을 마치고 벽에 걸린 보검을 빼어들더니 제 손으로 목을 찌르려 했다. 동탁은 황망히 칼을 뺏고 그를 얼싸안았다. 내 잠깐 너를 희롱해 본 것이야. 초선은 그대로 동탁의 품에가 쓰러져 낯을 파묻고 통곡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유의 계규예요. 이유가 본래 여포하고 친하니까 대감의 체면이나 첩의 목숨 같은 것은 애당초에 돌보려고도 않고 이 계교를 꾸며낸 거예요. 내 그저 그놈의 고기를 산채로 씹어먹고야 말 테야. 내 어찌 차마 너를 버리겠느냐. 아무리 대감께서는 첩을 어여삐 여겨주신다 해도 이대로 이곳에 오래 있다가는 꼭 여포 손에 죽을 것만 같아요. 네, 내일 너하고 미호로 가서 함께 낙을 볼까 생각한다. 아무 걱정 마라. 그제야 초선은 눈물을 거두고 그에게 살해했다. 그 이튿날 이유가 들어와서 동탁을 보고 오늘이 길일이니 초선을 여포에게 보내주도록 하시지요. 하고 말했으나 동탁은 여포가 나하고 부자의 의를 맺은 터에 초선을 그에게 내어준다는 것이 우습지 않겠는가. 내 다만 그의 죄를 묻지 않기로 하겠으니 내 뜻을 여포에게 전하고 좋은 말로 위로해 주도록 해주게.
하고 딴소리를 한다. 방송한 말씀이나 너무 세게 혹하셔서는 안 됩니다. 동탁은 더럭 역증을 냈다. 그럼 내 계집은 여포한테 내주겠느냐? 조선의 얘기는 두 번 다시 하지도 마라. 다시 말했다가는 내 너를 참하고 말 테다. 이유는 하는 수 없이 밖으로 물러나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우리가 모두 여자 손에 죽는구나. 후세 사람이 책을 읽다가 이 대목에 이르러 감탄하길 마지 않으며 지은 시가 있다. 왕사도의 묘한 계책 다홍치마에 맡겼으니 창칼도 쓰지 않고 군사도 쓰지 않네. 호래관서 3번 싸워 힘만 뺏었나니 승전의 노랫소리는 도리어 봉의정에서 오르는 것을. 동탁은 그날로 영을 내려 미호로 떠나는데 문무백관이 모두 나와서 동탁을 배웅했다. 이때 수레 속에 앉아있던 초선은 멀리서 여포가 여러 사람 틈에 끼어 자기가 타고 있는 수레만 눈이 빠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낯을 가리고 통곡하는 신용만 해보였다. 수레가 이미 멀리 사라진 뒤에도 여포는 언덕 위에 말을 세우고 서서 수레 뒤에 자욱하게 일어나는 먼지를 바라보며 통탄해하길 마지 않았다. 이때 호련 누군가 그의 등 뒤에서 말을 건넸다. 온후는 어찌하여 태사를 따라가시지 않고 이곳에 남아 한숨만 쉬시오. 여포가 돌아보니 바로 사도 왕윤이 서 있는 것이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자 왕윤이 물었다. 이 늙은 사람이 그건 대수롭지 않은 병으로 해서 두문불출하고 지내느라 여러 날 장군을 뵙질 못했소이다. 오늘은 태사께서 미호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들었기에 병을 무릅쓰고 이처럼 나왔던 것인데 다행히 이곳에서 장군을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그러나 대체 장군은 무엇 때문에 그처럼 한숨을 쉬고 계시오? 바로 대감의 따님 때문입니다. 왕윤은 짐짓 놀라는 체하며 아니, 여태 장군께로 보내지 않았단 말씀이오? 하고 물었다. 그 늙은 도적놈이 이때까지 제가 데리고 재미를 본답니다. 왕윤은 더욱 크게 놀라며 말했다. 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여포가 그간 지낸 일을 하나하나 들어서 왕윤에게 호소하니 왕윤은 하늘을 쳐다보고 발을 구르며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한참 만에야 다시 입을 열어 태사가 이렇듯 금수의 행실을 하실 줄이야 뉘 알았겠소 하더니 여포의 손을 덥석 잡으며 우선 내게로 가서 의논하십시다 하고 끌어서 여포는 마침내 왕윤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갔다. 왕윤은 곧 여포를 밀실로 청해 들여 술을 내어 대접했다. 여포가 또 봉의정에서 초선과 서로 만난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왕윤이 듣고 나자 태사가 내 딸을 욕보이고 또 장군의 아내를 빼앗으니 참으로 천하가 다 비웃을 일이오. 아니, 태사를 비웃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장군을 비웃으리란 말씀이오. 그러나 이 사람으로 말하면 늙고 무능하니 말씀할 거리가 못 되겠지만 일세의 영웅인 장군께서 이같이 욕을 보시다니 참으로 통분할 일이오. 하고 또 개탄했다. 여포는 녹이 충천해서 주먹으로 상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왕윤이 급히 그를 만류했다. 이 늙은 사람이 잠깐 실언했소이다. 부디 장군은 노여워 마시오. 맹세코 이 늙은 도적놈을 죽여서 내가 받은 치욕을 씻어버리고야 말겠소. 왕윤은 급히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말했다. 장군은 제발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이 늙은 사람한테까지 누가 미칠까 두렵소이다. 산의 대장부가 천지간에 태어나서 어찌 남의 밑에서 울울하게 눌려 지내겠소. 사실 말이지, 장군의 재주를 가지고 태사의 통제를 받고 지내시다니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내가 이 늙은 도둑놈을 죽이고 싶어도 저하고 부자 지정이 있어 후세에 누가 뭐라 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장군의 성은 여시오, 대사의 성은 동시입니다. 더구나 화극을 던질 때 그에게 무슨 부자 지정이 있었겠소. 왕윤이 빙그레 웃으니 여포가 분연히 말했다. 사도 말씀이 아니시면 제가 이를 그르칠 뻔했습니다. 왕윤은 그가 이미 뜻을 결단한 것을 보고 타일렀다. 장군이 만약에 한시를 붙들어 세운다면 곧 충신이라 그 이름이 청사에 오르고 꽃다운 명성이 백세후까지 전해지게 되지만 만약에 장군이 동탁을 돕는다면 이는 바로 역신이라 그 사실이 역사책에 실려 악명을 천추에 남기게 되옵니다. 여포는 자리에서 내려 그에게 절을 하고 말했다. 제가 이미 뜻을 결단했으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일이 혹 제대로 안 되고 보면 도리어 큰 화를 입게 되는 게니 그것이 두렵소. 여포가 선뜻 차고 있던 칼을 빼어 제 팔을 찔러 피를 내 맹세한다. 왕유는 무릎을 꿇어 살해하고 말했다. 한조 사직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는 다 장군이 힘쓴 덕분입니다. 부디 이 일을 누설하지 마시오. 시기가 되어 계교가 떠오르면 내 장군께 알려드리리다. 여포는 개연히 응낙하고 돌아갔다. 왕유는 곧 복야 사손서와 사예 교위 황환을 청해 의논했다. 사손서가 말했다. 그간 상감께서 병원에 계시다가 즈음에 완쾌하셨으니 언변이 좋은 사람을 하나 미호로 보내서 대사를 의논하자고 꼬여 동탁을 불러오고 한편으로 천자의 밀주를 여포에게 주어 갑병을 국문 안에 매복해 두었다가 동탁을 유인해 들여 주살해 버리는 것이 상책일 줄로 압니다. 황환이 누구를 보내는 게 좋겠소? 하고 물어서 사손서가 말했다. 여포의 동양 사람 기도의 이숙이 그간 동탁이 제 벼슬을 올려주지 않았대서 원한을 품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을 보내면 동탁도 의심하지 않으리다. 왕윤이 좋소 하고 여포를 청해 의논하니 여포가 전일에 나를 권해서 정근영을 죽게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가 만약 안 가겠다면 저부터 먼저 목을 베어버리렵니다. 하고 즉시 사람을 보내서 비밀히 이숙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전일의 공은 나를 꼬여 정근영을 죽이고 동탁에게 오게 하지 않았소. 이제 동탁이 위로는 천자를 기망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못 살게 구니 그 죄가 천지에 가득 차서 사람과 귀신이 다 함께 통분해하는 터요. 내 생각에는 공이 이번에 미호로 가서 천자의 조서를 동탁에게 전하고 권례로 불러들여 오시오. 그래서 복병을 내어 죽여버린 다음 한시를 붙들어 세워 한 가지로 충신이 되었으면 하는데 공의 의향이 어떻소? 이숙이 선뜻 나도 이 역적놈을 없애버리려고 마음먹은 지가 오래였으나 다만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한이었는데 이제 장군 생각이 그러시다면 이는 하늘이 주신 기회요. 내 어찌 감히 두 마음을 두겠소? 하고 화살을 꺾어 맹세했다. 왕윤이 말했다. 공이 만약 이 일을 성사만 시킨다면 현관을 얻어가지 못할까 근심할 일은 없을 것이요. 그 이튿날 이숙은 수하에 10여 길을 거느리고 미호로 갔다. 사람이 들어가 천자의 조서를 가지고 왔다 고하자 동탁은 곧 그를 안으로 불러들였다. 이숙이 들어가서 절하니 동탁이 물었다. 천자께서 무슨 조서신가? 네, 천자께서 요즘 병환이 완쾌하시어 문무백관을 미양전에 모으시고 태사께에 제위를 선양하려 이 조서를 내리신 것이옵니다. 왕유는 어떻게 생각하더냐? 왕사도께서는 벌써 수선대를 쌓게 하시고 오직 주공께서 오시기만 고대하고 계십니다. 동탁은 크게 기뻐 내 간밤에 용 한 마리가 몸에 와 휘감기는 꿈을 꾸었더니
오늘 과연 이런 희소식을 듣는구만. 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고 즉시 자기 신복 장수들인 이각, 곽사, 창제, 번조 4사람에게 명하여 비웅군 3,000명을 거느려 미호를 지키게 한 다음 자기는 그날 바로 행차를 차려 경사로 올라가기로 했다. 그는 이숙을 돌아보고 말했다. 내 황제가 되면 그대를 집금호 벼슬에 앉히리라. 이숙은 절하며 살해하고 그의 앞에서 자기를 신이라 칭했다. 동탁이 제 늙은 어미에게 하직을 고하려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그 어미의 나이는 90여 세였는데 동탁을 보고 물었다. 어디로 가느냐? 제가 지금 천자의 자리를 물려받으러 가는 길이니 모친께서는 머지않아 황태후가 되실 겁니다. 내가 요즘 공연히 살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이게 아무래도 좋은 조짐이 아닌 것 같다. 장차 국무가 되실 텐데 어찌 그런 경보가 없겠습니까? 동탁이 어미와 하직하고 떠나는데 그에 앞서 초선을 보고 말했다. 내가 천자가 되면 너를 귀비로 삼아주마. 초선은 일이 성숙된 줄 알고 기뻐하는 척하며 살해했다. 동탁이 수레를 타고 미호를 떠나서 전차 후옹하고 장안을 향해 올라오는데 30리를 못 와서 그가 탄 수레의 바퀴 하나가 부러졌다. 동탁은 수레에서 내려 말을 탔다. 그러나 또 10리를 못 가서 그 말이 문득 울더니 고삐를 끊었다. 수레바퀴가 부러지고 말이 고삐를 끊으니 이게 무슨 조짐인가? 동탁이 이숙을 보고 물었다. 대사께서 한 천자의 선의를 받아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시어 장차 옥년과 그만을 타실 조짐이옵니다. 동탁은 기뻐서 그 말을 믿었다. 이튿날 길을 가는데 난데없는 광풍이 일어나며 검은 안개가 하늘을 덮는다. 이건 또 무슨 길조인가? 이숙이 대답했다. 주공께서 보위에 오르심에 홍광잠으로써 천자의 위강을 장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동탁은 이번에도 기뻐하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마침내 성 밖에 당도하니 백관이 죄다 나와서 영접하는데 이유만은 병으로 집에 누워 있었다. 동탁이 상부에 나아가자 여포가 들어와서 축하드렸다. 내가 제위에 오르면 그대는 응당 천하의 병마를 총독하게 될 것이다. 동탁의 말에 여포는 절하며 살해하고 장전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이날 밤에 어린아이 10여 명이 교회에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바람을 타고 와서 장중에까지 들려왔다. 그 가사로 말하면 천리초 푸르기도 하다만 11복 다시 살지 못하리 라고 하는데 노랫소리가 심히 처량하다. 이 동요는 대체 길한 건가 흉한 건가 하고 동탁이 이숙을 보고 물었다. 이 노래도 역시 유씨가 멸하고 동씨가 흥한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하고 이숙이 대답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동탁이 전후 좌우로 의종들을 거느리고 대궐로 들어가는 길에 웬 도인이 몸에 푸른 도포를 입고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긴 장대 끝에 백포 한 끝을 매달아 손에 짚고 섰는데 백포 양 끝에 입구자가 한 글자씩 쓰여 있었다. 이 도인이 하는 짓은 무슨 뜻인가? 하고 동탁이 또 묻는 것을 이숙은 미친놈이옵니다. 하고 군사를 불러 쫓아버리게 했다. 동탁이 대궐로 들어가니 모든 신하가 조복을 갖추고 길에 나와 배알한다. 이숙은 손에 보금을 쥐고 수레를 따라 걸었다. 북행문에 이르러 군사들은 모조리 문 밖에 남게 하고 다만 수레를 따르는 자 20여 명만 함께 들어가는데 동탁이 멀리 바라보니 왕윤의 무리가 저마다 보금을 쥐고 전강문에 서 있다. 놀라서 이숙을 보고 칼들을 든 건 무슨 뜻인가? 묻는 것을 이숙은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수레를 옹이하고 들어갔다. 반적이 얘 왔는데
무사는 어디 있는가? 왕윤이 외치자 양편에서 무사 100여 명이 내다르며 저마다 손에 잡은 극과 삭으로 동탁을 찔렀다. 그러나 동탁은 몸에 갑옷을 입어서 창끝이 들어가지 못하고 겨우 한 팔에 상처를 입고 수레에서 굴러떨어지며 소리질렀다. 얘 봉선이 어디 있느냐? 수레 뒤로부터 여포가 나서며 조서를 받들어 역적을 친다! 하고 소리를 가다듬어 외치고 화극을 번쩍 들어 그의 목을 푹 찌르니 이숙이 그 머리를 썩둑 베어 손에 들었다. 여포는 왼손에 화극을 쥐고 오른손으로 품에서 조서를 꺼내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조서를 받들어 적신 동탁을 쳤음에 그 나머지 무리는 죄를 묻지 않겠다. 장리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 후세 사람이 동탁을 한탄에 지은 시가 있다. 폐업이 이루어지면 당당한 제왕이요. 못되어도 부가랑은 떼놓은 당상 아니었나. 그러나 천도에는 추호도 구분이 없어서 미호를 쌓자마자 멸문을 당했구나. 이때 여포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온갖 포악한 짓을 하게 동탁을 도운 자는 이유다. 누가 가서 사로잡아 오겠느냐? 이숙이 그 소리에 응해서 막 가려 하는데 문득 골문 밖이 크게 떠들썩하고 이어 사람이 들어와서 이유의 집 노복들이 벌써 이유를 묶어가지고 바치러 왔다고 한다. 왕유는 이유를 저자에 내어 참아라 명하고 또 동탁의 시체를 내거리에 내어 군중들에게 구경시켰다. 동탁의 시체가 원체 비대해서 시체를 지키는 군사가 그 배꼽에 심지를 댕겨서 등잔처럼 불을 켜놓으니 기름이 흘러서 땅에 흥건하게 고였다. 그 앞을 지나는 백성마다 그 머리를 때리고 그 송장을 짓밟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왕유는 또한 여포에게 명하여 황보숭 이숙과 함께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미호로 가서 동탁의 가산을 정몰하고 식구들을 잡아 죽이게 했다. 이때 이각, 곽사, 장제, 번조의 무리는 동탁이 이미 죽고 여포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곧 비운군을 거느리고 양주로 도망해버렸다. 여포는 미호에 이르자마자 초선부터 찾았고 황보숭은 미호 안에 끌려 들어와 있던 양갓집 자녀들을 모조리 석방하게 하고 다만 동탁의 부치들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잡아 죽였다. 동탁의 늙은 어미가 역시 이때 죽고 동탁의 아우 동민과 그 조카 동황은 모두 목을 베어 군중들에게 구경시켰다. 미우성 안에 쌓아두었던 재물을 정몰하는데 황금이 수십만이요, 백금이 수백만이요, 온갖 비단과 명주 보옥이며 기물과 양식은 그 수를 모르겠다. 돌아와 왕윤에게 고하자 왕윤은 군사들을 크게 포상하고 도당에 연석을 베푼 다음에 문무백관을 모아 경하의 술을 마시며 즐겼다. 한창 술들을 마시고 있는 중에 문득 사람이 와서 보고했다. 동탁의 시체를 거리에 내다 놓았더니 웬 사람이 시체에가 엎드려 대성통곡을 합니다. 왕윤이 노하여 동탁이 주살당함에 누구나 치하지 않는 사람이 없거늘 통곡을 하다니 그게 대체 누구냐? 하고 무사를 불러서 네 가서 잡아오너라 하고 분부했다. 잠깐 후에 잡아왔는데 모든 사람이 막상 그를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중 채옹이었다. 동탁 역종놈이 오늘날 주살당했으니 나라에 이만 다행이 없겠다. 그렇건만 그대는 한조의 신하가 되어 나라를 위해서 이를 기뻐하지는 않고 도리어 역적을 위해 울다니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왕윤이 꾸짖자 채옹은 복주하고 아뢰었다. 제가 비록 변변치 못하오나 대의를 아는 터에 어찌 나라를 배반하고 동탁을 조칠 법이 있겠습니까? 다만 한때의 지우지감으로 인해서
그만 저도 모르게 운 것이니 저의 죄가 큰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대감께서는 이를 통촉해 주십시오. 만약 제게 경수월족의 형벌이라도 내리시고 한사를 계속해 써서 그것으로 제 죄를 속하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백관이 채용의 재주를 아껴서 그를 위해 목숨을 빌었다. 태부 마일제도 가만히 왕윤을 보고 간했다. 백계는 세상에 드문 재산이 한사를 계속 쓰게 해서 완성시킨다면 참으로 성사가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효행도 일찍부터 세상에 알려져 있으니 만약 죽이신다면 인망을 잃을까 두렵사옵니다. 옛적에 효무제께서 사마천을 죽이지 않고 뒤에 사기를 짓게 하셨더니 마침내는 그를 만들어서 후세에 전하고 말았소. 지금 가뜩이나 국군이 쇠하고 정사가 어지러울 때 나이 어린 상감 곁에 영신을 두어 붓을 잡게 한다면 우리도 비방받고야 말 것이오. 라고 왕윤이 말했다. 마일제는 말을 더 못하고 물러나와 여러 사람을 보고 말했다. 왕윤은 후사가 없어지겠구나. 착한 사람이란 나라의 기강이요. 제작은 나라의 법전인데 기강을 없애고 법전을 폐하니 어찌 오래갈 수가 있겠는가. 이때 왕윤이 마일제의 말을 듣지 않고 채용을 옥에 내려서 목을 메어 죽이고마니 사대부들이 이 소문을 듣고 다들 눈물을 흘렸다. 후세 사람이 말하기를 동탁이 죽었다고 채용이 운 것은 물론 당치 않지만 왕윤이 그를 죽인 것도 좀 가혹하다 했다. 채용을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포악한 동탁이 권세를 희롱할 때 채용은 어이하여 제 몸을 망쳤던고 당시의 제갈량은 융중에 있었거니 형망되이 난신일랑 섬길 법이 있으랴. 한편 이각, 곽사, 장제, 번조의 무리는 섬서로 도망해 가자 곧 사람을 장안으로 보내 용서를 구하는 표문을 올렸다. 그러나 왕윤은 동탁이 그처럼 바로한 것은 모두 이 내놈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천하의 대사를 베푼다지만 이 내놈만은 용서해 줄 수 없다 하고 용서하지 않았다. 표문을 가지고 올라갔던 자가 돌아와 이각에게 고하자 이각이 여럿을 보고 말했다. 용서하지 않으니 각자 살 길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겠소. 모사 가후가 말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군사들을 버리고 단신으로 가신다면 일개 정장이라도 능히 여러분을 잡아 묶을 수 있사옵니다. 차라리 이곳 섬서 땅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본부 군마와 합쳐 거느리고 장안으로 쳐들어가 동태사의 원수를 갚도록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사하면 한번 조정을 받들어 천하를 바로잡아 볼 것이고 만약에 이기지 못하거든 그때 도망하더라도 늦지 않사옵니다. 이각의 무리는 그 말을 옳게 여겨 서량주 경내에 유언을 퍼뜨려 놓았다. 왕윤이 이 고장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한다더라.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그때 이각의 무리가 다시 말을 내어 개죽음을 당하는 게 허망한 일이니 우리를 따라 반기를 들어보지들 않겠느냐 하고 선동하니 누구나 다 따라가겠다고 나선다. 이각은 마침내 10만여 명을 긁어 모아 네 길로 나누어서 거느리고 장안으로 지쳐 올라갔다. 길에서 동탁이 사위되는 중랑장 우보가 제 장인의 원수를 갚겠다고 군사 5,000명을 영수려 가는 것과 만났으므로 이각은 곧 군사를 합치고 우보를 선봉으로 삼아 먼저 떠나게 하고 자기들 네 사람도 뒤를 따라 차례로 진병했다. 서량 군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왕윤이 여포와 의논하니 여포는 사도께서는 아무 염려 마십시오. 그까지 쥐 같은 놈들을 뭐 말씀할 게 있습니까? 하고 이숙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나갔다. 이숙은 앞서 나가 우보와 서로 만나자 군사를 휘몰아서 한바탕 들이쳤다. 우보는 마침내 배겨내지 못하고 패해서 물러갔다. 그러나 누가 생각이나 했으랴.
이날 밤 이경에 이숙이 아무 방비도 하지 않고 있는 틈을 타서 우보가 군사를 거느리고 기습해왔다. 이숙의 군사는 크게 패해 그대로 도망쳐서 30여 리를 물러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통에 그는 군사를 태반이나 잃고 여포한테 왔다. 여포는 크게 노해 내 어찌하여 내 얘기를 꺾고 놓느냐 하고 이숙의 머리를 베어 군문에 걸었다. 그 이튿날 여포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우보와 싸웠다. 우보는 대적할 수가 없어 다시 크게 패해 달아났는데 이날 밤에 제 신복 호저가를 불러 의논했다. 여포가 원체 효용해서 도저히 당해낼 길이 없구나. 차라리 이각의 무리를 속이고 황금과 주옥을 도적질해서 믿을 만한 종자 4, 5명만 데리고 군사들은 버려둔 채 도망쳐버리자. 호저가가 대본에 좋다고 해서 이날 밤에 황금과 주옥 등 값진 물건들을 수습해서 서너 명만 데리고 영체를 버리고 도망쳤다. 강을 건널 때 호저가는 황금과 주옥을 독차지하고 싶어 우보를 죽인 다음에 그 머리를 베어 여포에게로 가지고 와서 바쳤다. 여포가 그 사정을 자세히 캐어 묻자 종인이 나서서 호저가가 우보를 모살하고 그 보물들을 뺏은 것이옵니다 하고 사실을 까발켜버렸다. 여포는 노하여 호저가를 죽인 다음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갔다. 마침 이각의 군사를 만났다. 여포는 적이 미처 진을 칠 겨를을 주지 않고 그대로 방천 화극을 꼬나잡고 말을 급히 몰아 군사들의 지위에 들이쳤다. 이각의 군사는 당해낼 길이 없어서 뒤로 50여리 물러나가 산을 의지해서 진을 쳤다. 그리고 이각은 곽사, 장제, 번조를 청해놓고 여포가 용맹은 하지만 꾀는 없는 사람이라 근심할 게 없소. 이제 나는 공문을 지키고 있으면서 내일 여포를 깨어낼 터이니 곽 장군은 그 뒤를 들이치되 팽월이 초나라 군사를 유랑케 하던 법을 본떠 징을 쳐서 군사를 내고 북을 쳐 군사를 거두기로 하십시다. 그리고 장장군, 번장군이 그 사이에 몰래 군사를 두 길로 나누어 장안으로 고추 쳐들어가시오. 그러면 여포가 앞뒤를 수습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패하고 말 것이오. 하고 계책을 말했다. 세 사람은 그의 계책을 쓰기로 했다. 한편 여포가 군사를 거느리고 산 아래 당도하니 이각이 곧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결사적으로 대들었다. 여포는 녹이 충천하여 곧 지쳐 들어갔다. 그러자 이각은 싸우려 않고 재빨리 군사를 물려 산 위로 올라가서 화살과 돌을 비퍼붓듯 한다. 여포의 군사들이 나아가지를 못하는데 호련 곽사가 군사를 몰아 진 뒤로 쳐들어왔다고 고하여 와서 여포는 급히 군사를 돌렸다. 그러자 북소리가 크게 진동하더니 곽사의 군사는 어느 틈에 물러가 버렸다. 여포가 바야흐로 군사를 거두려고 할 때였다. 문득 징 소리가 울리면서 이각의 군사가 또 나왔다. 여포가 곧 나가서 대적하려는데 미처 그럴 사이 없이 등 뒤로부터 곽사가 다시 군사를 몰고 쳐들어온다. 여포는 군사를 돌려서 그 편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때는 곽사가 이미 북을 쳐서 군사를 다 거두어 돌아가고 난 뒤였다. 여포는 가슴이 터질 듯이 격노했다. 연 며칠 이러한 일이 되풀이됐다. 싸우려 해도 싸울 수가 없고 그만두려 해도 그만둘 수가 없어서 여포의 속이 한창 끓는 중에 호련 탐마가 나는 듯이 달려와서 장제와 번조가 거느리는 양로 군마가 장안을 범해서 경사가 위태롭다고 한다. 여포가 급히 회굴령을 내려 경사로 달리는데 이각과 곽사가 군사를 휘몰아 그 뒤를 넘살했다. 그러나 여포는 싸울 마음이 없어서 앞만 바라고 달리느라 적지 않은 인마를 잃었다. 장안성 아래에 이르러 보니 적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성을 둘러싸고 있었다. 여포는 싸울수록 손해를 봤다. 원체 또 여포가 군사들에게 사납게 구는 통에 군사들 가운데 적에게 항복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래저래 여포는 은근히 속이 탔다. 그로부터 수일이 지났을 때다. 동탁의 여당인 이몽과 왕방이 성내에 있다가 적에게 내응해서 몰래 성문을 열어놓았으므로 적의 사루병이 일시에 성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여포는 좌충우돌했으나 쓸어 들어오는 적병을 막아낼 길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수백 길을 거느리고 청쇠문 밖으로 가서 왕윤을 불러 사세가 급합니다. 사도께서는 바삐 말에 올라 저와 함께 관외로 가서 달리 좋은 계책을 도모토록 하십시다. 라고 하니 왕윤이 하는 말이 만약 사직의 보호하심을 입어 나라를 편안히 할 수 있다면 내 더 바랄 것이 뭐겠소. 그러나 만약 사세가 여의하지 못하다면 오직 생명을 바칠 뿐이요. 내 국난을 당해서 구차스레 도망치고 싶지 않으니 장군은 부디 관둥에 계신 여러분에게 나라를 위해서 힘써 달라고 내가 부탁하더라는 말씀이나 전해주오. 여포는 제3 같이 가자고 권해봤지만 왕윤은 듣지 않았다. 그러자 문득학 성문에 불이 일어나 화염이 하늘을 찌른다. 여포는 할 수 없이 처자도 다 내버려둔 채 배격이만 거느리고 관을 나서서는 원술에게로 가버렸다. 이각과 곽사는 군사들을 흩어서 마음대로 노략질하게 내버려 두었다. 태상경 충필, 태복 노규, 대홍려 주환, 성문교위 최열, 월기교위 왕기 등이 이때 모두 국난에 죽었다. 마침내 적병은 내정을 둘러쌌으니 그 형세가 매우 위급했다. 시신들이 난을 진정해 보려고 천자에게 선평문을 나가도록 주청했다. 이각의 무리는 황계를 바라보자 군사들을 제지시키고 만세를 불렀다. 헌제는 물루 위에서 물었다. 경들이 주청도 하지 않고 함부로 장안을 범하니 어찌하리 함인가? 이각과 곽사가 얼굴을 쳐들어 천자를 보며 아뢰었다. 동태사로 말씀하면 곧 폐하의 사직지신이온데 왕윤의 손에 연고 없이 모살당했기에 신들이 그 원수를 갚으러 온 것이지 절대 모반하려 함이 아니옵니다. 다만 왕윤난 보면 신들은 곧 군사를 물리려 하나이다. 이때 왕윤이 천자 곁에 매시고 섰다가 이 말을 듣자 신이 본래 사직을 위해 꾀한 일이온데 일이 이에 이르러 싸우니 신 한 사람을 아끼시어 국사를 그르치지 마옵소서. 신이 내려가서 두 도적을 만나보겠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그러나 황제는 차마 그를 보내지 못하는데 왕윤은 선평문에 누상 위에서 몸을 날려 뛰어내리며 외쳤다. 왕윤이 예 있다. 이각과 곽사는 칼을 빼어들고 나서서 그를 꾸짖었다. 동태사께 무슨 죄가 있다고 죽였느냐? 동탁의 죄는 하늘에 차고 땅에 뻗쳤으니 어찌 이루다 말을 하랴. 동탁이 주살당하던 날에 장안성 내 모든 선비와 백성들이 다 기뻐 경하했는데 너희는 그 소문도 못 들었느냐? 태사는 그럼 죄가 있다 하자. 그러나 우리는 무슨 죄가 있기에 사면을 내리지 않았느냐? 역적놈들이 무슨 말이 이리 많으냐? 나 왕윤이 오늘 이 자리에 죽으면 그만이다. 두 도적은 칼을 휘둘러 왕윤을 물루 아래서 죽이고 말았다. 사관이 왕윤을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왕윤이 꾀를 내니 동탁 역적 죽였구나. 마음에는 나라 걱정, 미간에는 조정 걱정. 천하에 닿은 기계에 두를 뚫는 충성. 이제도 그 혼백이 봉황루를 애돈다네. 도적의 무리가 왕윤을 죽인 뒤 또 군사를 시켜서 그의 종족을 노소 없이 모조리 죽여버리니 벼슬아치나 백성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가 없었다. 이때 이각과 곽사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이미 일이 예까지 이른 바에 아주 천자를 죽여 대사를 도모하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냐 하고 곧 칼을 들고
대성질호하며 대궐 안으로 뛰어들려 했다. 괴수를 처단하여 갓 재난이 멈췄더니 졸개가 또 날뛰어 화를 다시 겪네. 필경, 헌재의 목숨이 어찌 될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